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지사님을 위한 국민배당금제 특강을 제가 공개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뭐 길지 않으니까 좀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지사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굉장히 소신 있게 밀어붙이면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호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분들이 또 굉장히 그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좀 유심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네, 네, 국정을 위하여 항상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오셨는데 아마도 지금 굉장히 그 부심이 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제라는 측면이 뭐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시대적인 요구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극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기본소득제의 그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기본소득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뭐 탄소세를 통하여 뭐 57조를 형성하자. 그래서 뭐 10만 원씩 한 달에 전해주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한 그 국회의원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배당금제라는 측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많으면 기업 활동을 잘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20대에 저 대학생 때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자취방에다가 그 간판을 조그만 걸 붙여놓고 그리고 전화기를 하나 사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 때. 그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창업을 해야겠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자취방에다가 간판을 붙이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그 친구들이 저 정신이 돈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돌았다. 근데 정신이 돈 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창업을 한 거죠. 네, 그 당시가 뭐 이제 22살, 23살이군요. 네, 한국 23살이 맞습니다. 그래서 23살에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해봤는데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무원 상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공무원들이 뭐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로 가라. 또 교육부에 가면 보건복지부로 가라. 보건복지부에 가면 문체부로 가라. 문체부에 가면은 서울시청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데 뭐 진짜 그 당시에는 국민신문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직접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 나중에는 뭐 진짜 어디 뭐 도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도청 앞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갖고 와,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 배당금제라는 측면들은, 이 국민 배당금제는 기업가 정신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공무원들한테 끌려다닌다든지, 또는 각종 규제가 많아가지고, 또는 세금이 많아서 기업을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박정희 정신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 때 왕성한 한 번에 다시 한번 강력한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고, 기업을 세금으로 조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존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시는 허경영 그 대표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그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폐지하자라는 거죠. 그 재산세, 그쵸?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서 창업을 장려하자라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독려시키자라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각종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중개인들, 뭐 요즘에 우리 공인중개사처럼 뭐 중개인 제도, 뭐 변호사 중개인이라든지 의사 중개인이라든지 뭐 또는 뭐 유학이라든지 뭐 각종 인재 유치, 뭐 이러한 어떤 중개인들에 대한 것들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쌍벌제 폐지를 통하여 우리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받은 사람을 처벌하자. 그리고 나중에 그 준 돈을 돌려주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의 각종 그 비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김영란법을 폐지해서 농업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각종 중소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길을 터주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수능을 폐지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펼치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직 창의성입니다. 그 창의성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창의성은 스스로 끊임없는 경험과 끊임없는 자기 욕구와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통해서 형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상상하듯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놀이하고 상상하면서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그런 교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많은 세금이 거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재명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성공했잖아요. 그 왜 성공했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역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터넷 강국이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양적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지금 나라 멸망급인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시장에 돈이 돌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수당, 네, 또 결혼수당, 그리고 우리가 뭐 주택지원수당, 예, 그리고 육아수당, 그리고 노후수당,
등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돌게 함으로써 양적 완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 배당금제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양적 완화 들고 나왔을 때 호응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행방불명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찍었는데 행방불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께서는 돈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 영상을 봤어요.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 허경영 선생인데, 이분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100%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저도 정치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2년 동안, 4년 동안이죠. 12기, 13기 자문위원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뭐 시의원, 도의원들도 만나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 다 했지만, 제가 정치권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은,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젊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전국에 그냥 구청장 하셨던 분들, 뭐 구의원 하셨던 분들 뭐 와서 진짜 뭐 깍듯이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제가 군대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군대인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짜 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재명 지사님은 더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잘.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부모님이 뭐 농부셨고, 그리고 스스로 진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국민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는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그나마 진짜 한국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님이 참 어려운 길을 걸으시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허경영 후보님의 정책을 연구하기 전에는 허경영 후보님을 제가 관심만 가졌어요, 관심만.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님을 제가 참, 야, 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님의 정책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정책이 있구나. 이 33가지 33 정책이 정말 놀라운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정책이 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진짜 우주의 원리처럼 우주가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태양계를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그런 정책을 만드셨어요. 그래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흉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민배당금제를 보시고 야, 이거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좀 쉽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 진짜 가능할까?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게 처음에 뭐 한 50만 원부터 출발해서, 또는 그냥 회사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국민 모두가 열심히 해서 뭐 올해는 뭐 50만 원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2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처음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허경영 후보님은 재원 마련을 체계적으로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특히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또 시군구 의원들을 다 무보수 명예직, 또 국회의원도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돈을 아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잉여금이라 그래갖고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69조였다, 지자체에서. 그 69조라는 돈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로 수십조를 마련해 놔놓고도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쓸모없는 그러한 돈들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허경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정책들이 기업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파이를 팍 키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만 있으면은 허경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제만 보지 마시고 국민배당금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국민배당금제에서는 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그 증여세나 상속세라든지 각종 재산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김영란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고 또 금융실명제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원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홍콩이나 뭐 스위스처럼 아주 금융 메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진짜 15살 때부터 있었습니다. 15살 때. 저도 15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교육 공무원도 되고 그리고 그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도 하면서 또 각종 대학교 뭐 서강대, 숙명여대, 뭐 강남대, 뭐 강원대, 한국성서대, 뭐 극동대 등에서 강의하면서 언젠가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올 거다. 언젠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세상이 올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제가 살아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가 허경영 그 후보님의 그 정책을 보면서 야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순환들을 많이 겪었어요. 네, 뭐 진짜 뭐 어떤 대학에서는 면직 처분까지도 받고 그 공고까지 해가지고 저를 망신을 주기도 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하늘이 내게 준 시련이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울고 싶죠. 울고 싶죠.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밭에 가서 그 흙을 쥐고 한참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울고 싶죠. 그런데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조선 말기 때 보면은 구한말에 보면은 이 유림들까지 지식인들까지도 썩어 문드러지고 관료들이 그 이재명 기사님은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관료들이 진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썩어 빠진 거잖아요. 썩어 빠진 거. 그럼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도 썩어 빠지고, 예? 용기가 없고, 그리고 진짜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으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제 영상에 보면은 국회의원, 우리 공무원들 그 61세가 그 정년퇴임 하듯이 국회의원들 정년퇴임 나이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정치인들 정년퇴임 나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56세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60세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국민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러면 국민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때는 국민 배당금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겁니다. 근데 마치 영원히 국회의원 할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을 위한 제가 국민 배당금제 특강을 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진짜로 허경영 후보님을 지지선언하고 나서 진짜 제 주변부터 진짜 제 가정부터 저를 그림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뭐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알아본 자의 슬픔이라 그럴까요? 알아본 자의 슬픔. 네, 그 알아본 자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대학에서 공고해서 면직 처분을 내리는데 참 진짜 알아본 자의 슬픔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아본 자의 슬픔. 네,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냥 인생 재밌게 살 텐데, 예, 알아본 자의 슬픔 때문에 이런 고충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진짜 우리 후손들과 그리고 우리 정말 그 나라의 우리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정말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